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안전법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1장과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2장 마지막에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징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3장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 50페이지가 넘어가고 철도 차량 운전면허도 있지만 관제 운전면허도 있어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제 면허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에서 틀린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관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보다는 관제 면허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잠시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면허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의 합격 기준, 탈락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다룰 겁니다. 이 신체 검사에는 철도 차량 신체 검사도 있지만 관제 면허를 따기 위한 신체 검사도 존재합니다. 신체 검사가 끝이 아니라 적성 검사도 봐야 됩니다. 적성 검사 역시 철도 관련 자격증에 필요한 적성 검사와 관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적성 검사로 나뉩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인 운전 면허에 대해서 다룹니다. 발급이나 갱신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랑 동시에 관제 면허도 다룹니다. 관제 면허 역시 발급, 갱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취소, 이런 식으로 4장이 흘러갑니다. 각각의 디테일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는 제가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모든 숫자를 외우는 건 의미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면허 종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10조 철도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 차량 운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 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을 위하여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경우입니다. 꼭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외우셔야 되고 그 경우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철도 차량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외우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경우를 교육, 면허, 안, 중이라고 외울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 면허는 안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교육은 운전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면허는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은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형 특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리면 공장 안이 아니라 공장 밖이라고 잘 나오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선로 말고 열차 운행 중인 선로라는 말로도 잘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번의 경우에 문장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철도 사고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이동하는 경우 혹은 운전하는 경우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고 복구용 특수 차량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빠지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복구용 특수 차량 이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 차량의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 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여기서 1호와
2호는 얘를 말합니다. 즉 운전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 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뒷면 유리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얘를 붙여야 되는데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수치들도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탕은 파란색, 글씨는 노란색 이란 말과 앞면 유리 오른쪽 윗부분이란 말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는 안 나와도 글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의식적으로 외우기보다 공부를 할 때 앞, 오, 윗이라고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탕은 파란색입니다. 바탕이 파란색이라는 건 얘가 다 파란색이고 기, 능, 교, 육이라고 해서 글씨는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면 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첫 번째는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위치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오면 안 됩니다. 뒤에도 도로교통법 대신 철도안전법이 오면 틀리게 됩니다. 3항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대통령령 대신 국토교통부령 이란 말이 오면 틀립니다. 얘랑 같이 나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비슷한데 위의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나오고 밑에 부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잠시만 언급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6가지의 면허 사이에는 사과관계가 없습니다. 다 독립적인 면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디젤 차량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전하려면 그 운전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길 원하는 철도 차량이 있다면 특정 철도 차량을 종류별로 다 따야 됩니다. 이 각각에 해당되는 철도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입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령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디젤 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젤 기관차가 있고 디젤 동차가 있고 증기 기관차가 있고 등등등 있으면 디젤 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좀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해진 종류별로 받아야 되는 운전면허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두 번째는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세 번째는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네 번째는 디젤 차량 운전면허, 다섯 번째는 철도 장비 운전면허, 여섯 번째는 노면전차 운전면허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전기 차량 대신 전동 차량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동 차량이 아니라 전기 차량입니다. 나머지는 글자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종류를 또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별표 1-2에 있다고 합니다. 얘를 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3장에서 대통령령이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 없이 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저희는 면허 교육 안중이라는 말로 배웠었고 두 번째는 6개의 면허는 다 독립적이라서 다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통령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9세 미만인 사람, 철도 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철도 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두기의 청력 또는 두기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인 사람.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도 너무 중요해서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잘 나옵니다. 19세 미만이란 말은 18세 이하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2항과 3항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망도 마찬가지로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라는 말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문장 자체가 끊기면 안 됩니다. 4번은 두 귀 또는 두 눈이 아니라 한쪽 이란 말로 잘 나옵니다. 5번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철도안전법에서 말하는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이 있고 완전히 실효되는 상황,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효력이 정지된다는 거는 효력이 없어진 건 아니고 헬스장으로 따지면 잠시 회원권을 중단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효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특정 조건만 성립이 되면 운전면허를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아예 실효가 된 경우에는 2년 동안 딸 수가 없습니다. 2년 후에 특정 조건을 갖춰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취득해야 됩니다. 그게 이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아예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법 11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도 한 번씩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 병, 시, 도, 시, 군, 구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대라고 말하는 네 가지의 군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네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병, 시도, 시군구 그리고 군대 4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11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 2와 같다. 조금 있다가 별표 1의 2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된다. 0 제12조의 2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 이 서식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도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이 3장에서 3번이 나왔습니다. 얘는 4번째 대통령령이 됩니다. 이 밑내용 같은 경우는 얘랑 약간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얘는 일단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병무청장과 4개의 군대가 있는데 병무청장이 이 내용이고 군대가 이 내용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얘와 얘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병무청장이라고 해놓고 개인정보의 내용을 얘로 한다거나 아니면 육군참모총장을 내놓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군대라서 그런지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숫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모든 걸 다 외우시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 세세하게 안 가셔도 됩니다. 5급 또는 6급, 얘를 4급 으로 바꾼다거나 얘를 7급으로 바꾸는 경우가 틀린 경우고 밑에서도 6개월 이상 대신 12개월 혹은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얘에 해당되는 게 얘고 얘에 해당되는 게 얘고 얘에 해당되는 게 얘고 이런 식으로 다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시험에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건 병무청장도 군대 관련된 내용이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군대에 관한 내용이니까 얘를 얘와 연결시킨다거나 얘를 얘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군대 관련된 거니까 군 재직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육군 혹은 해군 혹은 공군 재직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해공이라고 써뒀습니다. 그래서 육군 재직 중, 해군 재직 중, 공군 재직 중 이런 식으로 안 잊어버리고 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별표 1-2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1-2를 봤냐고 하면 잠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2를 봤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 특정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면 운전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철도 차량의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 차량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 하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국토교통부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운전면허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독립된 운전면허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철도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전기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전기기관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전면허는 종류별로 다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통령령이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를 받으면 한편 특정한 운전면허를 받으면 운전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와 얘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철도 차량의 종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고속철도 차량은 고속철도 차량, 제1종은 전기기관차, 제2종은 전기동차, 디젤 차량은 많습니다.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얘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즉 섞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기관차 대신 증기기관차 오면 틀리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도 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모든 운전면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노면전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면전차 운전면허에 철도 장비 운전면허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오면 틀립니다. 철도 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 바를 운전할 수 없는 철도 차량은 이라고 나오면 노면 전차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km 대신 40km 혹은 15km로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비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하는 철도시설의 검측 장비 운전은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 차량 운전면허 중 하나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일단은 노면 전차 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노면 전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철도시설의 검측 장비 운전을 철도 장비 운전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려고 하면 1에서 99km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의 검측 장비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려면 적어도 이 네 종류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선로를 시속 200m 이상의 최고 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을 고속철도 차량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100이나 혹은 150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고속철도 차량은 기본적으로 200km 이상을 말합니다.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 차량을 기관차,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 차량을 동차로 구분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관차와 동차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로 위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철도 차량은 노면전차로 구분한다. 철도 차량 운전면허, 철도 장비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소지자는 철도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 기지 내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번 조항 같은 철도 차량 운전면허만 있으면 종류에 상관없이 차량 기지 내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 차량은 운전할 수 있다 란 말인데 철도 차량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6번. 6번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노면전차 운전면허까지 이 5개의 운전면허를 들고 있으면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인데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차량기지 밖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건 자체가 없거나 25 대신 30, 40 이런 식으로 오면 틀리게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5개의 철도 차량 운전면허가 차량 기지 내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교육 훈련만 받으면 철도 장비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전면허가 차량 기지 내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대신 철도안전법이나 혹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맨 앞에 1장에서 정의 부분에서 배웠듯이 전용 철도는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정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 시, 운, 차 이 3개와 전용 철도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철도안전법 6번째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이 너무 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요소들이 많아서 어떻게 좀 더 잘 전달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칫하면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될 수가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7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